지금 우리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코드를 두 줄을 넣습니다.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울 때는 인텐트를 사용한다. 인텐트에 메뉴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코드를 넣고요.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써서 우리가 그 화면을 띄운 다음에 그 화면이 없어질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액티비티인 메뉴 액티비티 쪽으로 가보면 액티비티 메뉴.xml을 열면 이 새로운 화면 레이아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새로운 화면에 색상이 똑같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고요. 자,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스포이드 선택을 하고요. 자, 파란색 선택을 하고 색상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쪽에다가 버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 이 버튼의 아이디는 자, 백버튼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 백버튼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는 자, 텍스트 속성 값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속성을 찾아서 자, 돌아가기라고 하는 글자로 표시를 합니다.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줬는데요. 메뉴 액티비티.kt로 가보면 메뉴 액티비티니까 요 액티비티 메뉴.xml하고 한 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set content view 안에 보면 r.layout.activity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보로 돼야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밑에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다가 자, 백 버튼이라고 하는 걸 클릭했을 때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set on click listener 엔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finish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finish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액티비티, 즉 현재 창을 닫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안드로이드의 화면이 동작하는 거는 하나의 화면이 보이고 나서 다른 화면이 뜨게 되면 기존 화면은 뒤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이걸 이제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데 뒤에 스택, 그러니까 자루 같은 거죠. 자루 안에 액티비티를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게 없어지면 자루에 넣었던 가장 마지막 게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액티비티가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를 피니쉬 해주면 이 전에 있던 게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가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가 화면에 다시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액티비티에 피니쉬를 해줬고요. 그러면 요 창이 떴다가 다시 요 창이 뜨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 창에 대한 게 메인 액티비티.kt가 되겠죠. 이 창에서 자, 저쪽 창이 끝나고 났으니까 끝나는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자, 클래스의 중괄호 끝나기 전에 공간을 만들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로 한번 가봅니다. 자, Override Method라고 하면 부모 클래스에 들어있는 함수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재정의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on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많이 있죠. 쭉 내려보면 자, on 자,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context wrapper라고 하는 데까지 한번 내려가 보면 자, 여기에 더 내려가야 되나요? 네. 자, fragment activi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 OK 이렇게 하면 자, 메소드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메소드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요 함수가 자, on으로 시작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이 on create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아봤던 on destroy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callback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상태에 자동으로 callback으로 실행이 된다. callback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거, 우리가 호출하는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한테 호출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when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whe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자,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로 넘어오죠. 여기 보면 요 리퀘스트 코드가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뉴 액티비티를 만들고 이 메뉴 액티비티를 띄울 때는 100일, 그죠? 커스텀 액티비티를 만들고
커스텀 액티비티를 띄울 때는 102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이 각각의 화면에서 돌아올 때는 이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메뉴 액티비티를 띄웠다가 돌아오면 이거는 여전히 101이 있어서 화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리절트 코드는 저쪽 화면에서 이제 값을 어떤 거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을 보고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추가로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코드를 가지고 어떤 화면인지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코드가 자 100일이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실행을 했던 보여줬던 화면을 보여줬던 메뉴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래서 메뉴 액티비티가 보여줬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토스트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토스트를 띄우는 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 show toast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펑션 show toast 그 다음에 요 위쪽 구멍으로 글자가 하나 전달되게 하고요. 그 글자가 전달된 구멍의 이름을 메시지라고 붙입니다. 자, 글자가 전달되니까 구멍의 크기는 스트링으로 하고요. 그럼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던 토스트 메시지 띄우는 거 make text 그 다음에 application context 콤마 메시지 전달 위에 구멍으로 전달받은 글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toast.length long 그리고 오른쪽에 커서 갖다 대고 .show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showToast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 showToast라는 함수 또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서 자 메뉴 액티비티에서 받은 응답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답 받았음 이렇게 할까요? 응답 받았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응답 받았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코드라고 하는 걸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에뮬레이터로 띄워보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서 에뮬레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겠죠. 에뮬레이터로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자, 첫 화면에 메뉴 화면 띄우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 액티비티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로 금방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 돌아오면서 이렇게 100일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코드하고 리절트 코드에 어떤 값이 전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절트 코드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값을 가지고 지금 정상 응답이냐 아니냐 에러냐라고 하는 것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인텐트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전달된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텐트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면을 띄울 때 메뉴 액티비티라는 화면을 띄울 때 직접 띄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인텐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 인텐트를 해석을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라고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뉴 액티비티를 띄워달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하고 메뉴 액티비티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통과해서 다른 화면을 띄워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까지 이 화면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다른 화면까지 인텐트 객체가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화면 사이에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때 용도로도 인텐트가 사용된다.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넣는다는 거냐?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추가로 더 살펴볼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 추가하는 걸 같이 한번 봤고요. 스타트 액티비티 또는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사용하는데 그때 intent를 넣는다. 형식은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intent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이제 intent라고 하는 걸 띄울 텐데요. intent 안에는 이렇게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엑스트라하고 비슷한 거죠. 조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엑스트라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인텐트가 객체가 시스템으로 전달되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해석을 하는데 얘는 조연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고 다른 정보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화면을 띄워달라고 했다면 새로운 화면을 띄워주는데 얘는 해석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 즉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엑스트라 데이터, 즉 조연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데이터 전달의 목적으로 이 엑스트라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쪽 한쪽의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뭔가 전달해주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엑스트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